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3.91원으로 이제 1300원대로 내려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2.96%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14% 하락을 했지만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0.11, 0.21% 상승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3.65% 상승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1.89%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보험, 철도, 공사 사업 등 대기업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3분기 77억 6,100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크셔는 3분기 26억 9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03억 4천만 달러의 순손실입니다. 이번 손실은 투자에 따른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이라고 했는데요. 3분기 옥시덴탈 지분을 계속 사들여서 버크셔 지분이 20.8%에 달했으며 6월 말 총 1,054억 달러에서 9월 말 1,090억 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축적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B주식 같은 경우에는 1.28% 상승이 되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A주식 같은 경우에는 0.75%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0월 비농업 고용 부분은 지난달 31만 5천 명 증가보다 하회되었지만 예상치 20만보다는 증가한 26만 1000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3.7%로 지난달 3.5%와 예상치 3.6%를 하회했습니다. 10월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0.37% 상승을 하고 전년 대비 4.73%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연준이 공격적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동안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더라도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침체 우려가 덜하다는 관점에서 주식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인 연설도 이어졌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더 긴축적인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때때로 브레이크를 밟고 약간 더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경우 더 오래 금리가 오르고 잠재적으로 더 높은 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가 5%를 웃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우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긴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느린 인상이 종종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올리느냐, 즉 속도보다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로 초점을 이동해야 할 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날 나온 고용보고서는 경제를 시키고 수요와 공급을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자신은 내년 3에서 4월 금리가 4.9% 근방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하며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금리가 5%를 넘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조짐도 긍정적인 상승의 역할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중국이 조만간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10일에서 7에서 8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정광정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과학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번 변화를 겪을 것이다라면서 홍콩과 본토 간 국경은 내년 상반기나 혹은 그보다 일찍 개방이 되고 본토와 다른 국가들의 국경은 이후 재개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3대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탄력을 받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 역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원자재 가격들은 대다수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이 상승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조짐이라는 기대감이 오르자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8.1%, 구리는 8%, 은은 7.64%, 구리는 7.25% 상승했으며 금은 3.36%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가 하락하고 위기론이 일어나도
금은 상승하지 않았었지만 이날 모든 원자재들이 거의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금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2월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52%로 75bp 인상할 확률은 48%로 나타냈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44달러 오른 배럴당 92.62달러 5.04%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원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의 G7이 내달 초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한다라는 데 합의를 이뤘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호주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영향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이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으로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특히 리오프닝주들이 반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인 중간선거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CPI는 지난달 8.2%에서 이번 달 8%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요소가 나올 경우에는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정책의 변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 이후에 12개월간 평균 15%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즉 단기간의 충격 이후에 서서히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염두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연합 인포맥스에서 발췌한 이번 주 일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주 일정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7일 월요일에는 9월 소비자 신용지수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 토머스 바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8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월트 디즈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옥시덴탈, AMC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9일 수요일에는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의 연설이 있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또 아디다스, 리비안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0일 목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10월 CPI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당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 로리 로건 델리스 여는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의 연설이 있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일 금요일에는 재앙군인의 날로 채권시장이 휴장을 하고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